안녕하세요. 프레드 아저씨입니다. 퇴직하고 여행 계획 많이 하시잖아요. 전염병 때문에 당분간은 불가능하실 거예요. 여행 대신 퇴직 후 정말 재미있는 일을 추천해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만듭니다. 프레드 아저씨가 해보고 99% 만족했던 선택입니다. 그건 바로 제주도 1년살이였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1년살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주도도 엄청 커요. 프레드 아저씨는 어디에 자리 잡을지 고민 많이 하고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제주시는 공항에서 가깝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는 대신에 가격이 비싸고요. 서귀포시는 공항에서는 멀지만 시설 대비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한림이나 함덕도 좋지만 근처의 생활 인프라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는 서귀포 중문에 신축 아파트를 구해서 1년 연쇄 계약을 했습니다. 비용은 900만 원이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 백종원 아저씨 호텔이랑 가까워요. 연돈 사장님 제주도에 내려가셔서 정착하신 아파트가 프레드 아저씨가 1년 살이한 아파트입니다. 방송에서 보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지은 지 2년 된 34평형 아파트를 계약했고요. 확장도 다 되고 예쁜 중문도 있었어요. 풀옵션은 아니고 에어컨, 냉장고, 인터넷, TV가 되는 반옵션 조건 정도로 계약했습니다. 다만 가구가 없어서 임시로 쓸 가구들을 서울에서 조달하느라 조금 고생했습니다. 중문을 1년살이 장소로 정한 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동네라서 외지인에 대한 위화감이 적을 것 같아서 정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잘 살았어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작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식당이나 마트, 편의시설 등까지 아주 잘 갖춰진 동네입니다. 스타벅스가 2개나 있고 맥도날드랑 KFC, 심지어 맘스터치도 있었어요. 현지 식당도 관광객들 상대하는 식당이 아니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병원도 잘 갖춰져 있어서 딸내미 이빨 하나는 중문에서 빼고 왔습니다. 1년 살이 한다고 해서 서울 집을 완전히 비우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산 건 아니고요. 2주에서 길면 한 달 정도를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다 다시 올라오는 식으로 했습니다. 차는 제주도에 내려 보냈었고요. 보내는데 배값이랑 라이드에 가시는 거 해서 편도로 30만 원 안 되게 처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프레드 아저씨가 서울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내려가서 쓰시기도 하고 처갓집이나 친척분들도 가셔서 쓰셨어요. 한 달 살이보단 비용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가격 대비 잘 썼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계절을 다 보고 제주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1년을 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서귀포에 눈이 잘 안 온다고 하던데 아저씨가 갔었을 땐 폭설이 내려서 정말 진기한 풍경을 많이 봤습니다. 눈이 와도 그렇게 춥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파트들이 중앙 난방이 아니라 개별 난방을 합니다. 추운 집들만 보일러를 돌리라는 거죠. 제주도가 의외로 여름보다 겨울이 더 좋아요. 추운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에 가면 진짜 해외에 온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또 서귀포가 제주 가장 남단에 있어서 10월까지도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할 만큼 물이 따뜻해요. 아저씨는 서핑 같은 건 안 해봤는데 겨울 다 될 때까지 중문 해수욕장에는 서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제주의 가을도 프레드 아저씨는 정말 좋아했어요. 가을 바다에 가만히 앉아서 석양지는 풍경을 바람 맞으면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잔잔해집니다. 첫 해에는 테마파크다 공원이다 여러 시설들을 찾아다녔는데요. 한 해 보내고 나니까 그냥 아무 마을 아무 자락에 가서 서 있어도 풍경이 다 감동적이더라고요. 관광객 마인드로 조급하게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서 풍경 보고만 있어도 비용 부담이 없었던 게 1년 살이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중문 신라호텔 뒤편 쉬리 언덕에도 자주 갔어요. 거기엔 토끼랑 기니피그랑 여러 동물들을 이쁘게 잘 기르시거든요. 주변에 둥글레도 심어두셔서 먹이로 줄 수 있게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동물원 가는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또 근처 귤농장 가서 몇천 원만 내면 귤 직접 따가는 귤농장 체험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귤은 너무 흔해서 단골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가면 사장님이 귤을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고 싸주기도 하셨습니다. 제주도에서 귤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살아보니까 역설적으로 여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태풍이 올 때는 서울에 올라와 있어서 잘 모르고 지나가긴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지면 바다가 정말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바다 근처에 바다 조망되는 집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름엔 특히 습기가 많아서 제습기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도 아저씨가 1년 살이 할 때 서울이 역대급으로 더웠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는 크게 덥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한 30분 고도가 높은 한라산으로 올라가면 서울이 40도 넘는 날도 제주도는 28도 이렇게밖에 온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낮에는 휴양림에서 놀다가 밤이 돼서 내려오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냥 어디든 나가면 다 이쁘고 좋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직도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자주 말씀하세요. 제주의 봄도 정말 좋습니다. 겨울이 짧게 지나가면 어딜 가나 유채꽃과 벚꽃이 피어 있고 숲속에 가면 새로운 생명이 느껴집니다. 아저씨가 봄에 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4.3 평화공원에 가본 것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효리님 다 거기서 봤습니다. 일본 교과서가 그런 것처럼 한국 교과서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주도에 여행 올 때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밖에 몰랐는데 평화공원에 가서 70년 전 제주도에서 있었던 역사를 알고 나서는 너무 슬펐습니다. 관광객으로만 제주를 봤다면 아름다움과 아픔이 공존하는 제주도의 푸른 밤을 결코 알지 못한 채 지나갔을 겁니다. 1년살이 해보시면 새롭게 제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저씨는 제주 1년살이에 99% 만족했습니다. 100%에서 모자란 1%는 왕복에 시간이 많이 들었던 점, 차를 제주에 뒀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못 썼던 점, 풀옵션된 집이 아니라서 짐 옮기기 쉽지 않았다는 것에서 1%를 깎았습니다. 처음 보는 동네에 가서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히 셋업하느라 힘든 점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1년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의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